페이지 27쪽입니다. 1번. 치아의 조직에 대한 올바른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일단 정답부터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 치수에는 혈관과 신경이 분포하고 있다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면 경도가 약해서 충치가 되면 쉽게 썩는 부분은 상아질로 고쳐주시고요. 맨 바닥층으로 씹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범랑질, 그리고 치아가 부딪힐 때 느낌을 신경으로 전달하는 건 치주인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범랑질이 상아질보다 무른 것이 아니라 훨씬 단단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요. 우리의 치아가 하나로 이렇게 있다면 아까 먼저 말씀드린 범랑질은 우리 치아의 제일 바깥쪽에 있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안쪽에 있는 건 상아질, 그리고 그 제일 안쪽에 신경과 혈관이 분포되어져 있는 치주,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건 치주인대. 그래서 어떤 해부학적인 공부를 하실 때에는 이렇게 텍스트로만 익히는 것보다 사진을 직접 보시면서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2번. 치간과 치근 사이의 경계 부위에 해당하는 것은? 일단은 정답은 2번 치경 부위고요. 나머지는 왜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치경부는 치간과 치근의 경계부를 말하는데요. 일단 치간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치아의 머리, 그리고 치근은 그 아래쪽의 뿌리 부분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딱 경계선으로 하는 걸 치경부라고 하고요. 그 다음 치은부는 우리가 보통 잇몸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배각질은 우리 치아 겉표면에 보면 바깥쪽은 범랑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뿌리 쪽에 있는 겉면을 배각질이라고 합니다. 3번. 치과 진료실의 가구나 장비들을 사전에 정확하게 준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치과 기구의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치과 기구를 닥터에게 전달할 때는 사용 부위가 구강 내로 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표준 진료 순서의 지침에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엔 치과 기본 업무를 보겠습니다. 구강 내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위가 손상되었을 때 감지할 수 있는 기구로는 4번 탐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과에서 보았던 치경은 이렇게 거울처럼 생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핀셋은 피셋인데 이게 또 커튼 플라이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번에 나온 탐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긁어낼 수 있는 이렇게 기구로 나온 게 있는 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치아의 어떤 흔들림이나 충치의 깊이를 파악하는 데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핸드피스는 우리가 흔히 치과를 갔을 때 윙 소리가 나면서 이제 되게 싫어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치가 있는 치아를 삭제시킬 때 좋은 기구입니다. 2번. 올바른 칫솔 진로 예방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히 1번. 치면에 있는 세균막을 제거할 수도 있고 백태도 제거가 되죠. 우리가 그 치석은 딱딱한 돌 같다고 해서 우리가 그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칫솔 진료는 빼기가 어렵습니다. 치면 열구소는 치아 홈메우기를 이야기하고요. 치주낭은 치주에 생긴 염증,
5번은 해당 설명과 관계가 없습니다. 3번, 치과의 교정기구나 유리제품을 소독할 때 올바른 것은 돼 있는데 2번, 고압증기 멸균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제일 쉽게 보일 수 있는 멸균법으로 고온의 상태에서 가열된 수증기를 이용해 멸균을 시키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금속과 면 제품을 멸균할 때 쓰여지고 치과에서 제일 많이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병원에서 썼을 때 이렇게 소독실 가서 고압증기로 멸균된 물품을 이렇게 받아오면 약간 찐빵처럼 이렇게 따끈따끈했던 기억이 있어요. 4번, 교환문이 좁고 깊은 열구와 소화 사이에 생기는 우식증을 예방하는 방법 되어 있는데 나머지 방법들도 정말 좋은 것이지만 지금은 이제 파여있는 어떤 열과 그 다음에 작은 구멍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4번의 치면 열구 전색을 고를 수 있고 이것의 또 다른 이야기는 실란트라든지 치아 혼매우기가 있습니다. 주로 어린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치아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갈라지고 홈이 있는 이 부분에 충치가 잘 생기기 때문에 여기를 메워주는 걸 치면 열구 전색이라고 합니다. 5번, 치과 진료실에서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옳은 것을 묻는 문제가 많았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셔서 긴장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해당하지 않는 이런 단어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꼼꼼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구강 부분 마취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취와 같은 시술은 치과 의사가 해야 됩니다. 네, 순식간에 한 방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한 방을 볼게요. 1번, 피를 저장하고 손톱의 색과 윤기, 눈에 영향을 주는 오장에 속하는 장기는 어떤 것인가? 여기서 보면 힌트가 있었어요. 피를 저장한다 돼 있잖아요. 우리 보면 그 구미호라고 하는 그런 귀신이 뭘 먹죠? 네, 맞죠. 이렇게 막 간을 먹잖아요. 그 이유가 간은 피를 저장하고 그리고 해설에 보면 여성의 생식기, 근육, 손톱의 색과 윤기, 눈에 영향을 준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간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2번, 침을 맞는 경락의 부위와 뜸을 놓는 자리로 적당한 곳은 일단 이게 오수열이라고 해서 오정육부에 나타나는 반응들을 적어 놓은 혈들인데 이거를 다 외우지는 마시고 제 생각에는 이 경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 있어서 경락상에 있고 침을 놓거나 뜸을 놓는 부위를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유혈, 영혈, 정혈, 합혈은 경혈과 마찬가지로 기와 혈, 그 다음에 순환 상황을 나타내는데 맥이 시작하거나 끝나거나 아니면 얕은 곳, 깊은 곳 이렇게 표현한 곳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한의원에서는 뜸을 놓거나 침을 놓는 자리가 조금 더 중요시되기 때문에 경혈을 우선적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우리 몸의 오장과 육부의 균형이 무너지면 동양의학에서는 병이 생겨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장과 육부의 관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래서 바로 아래 해설을 보시면 심장과 소장이 맞는 설명으로 고를 수 있고
나머지 것들은 간은 쓸개, 심장은 소장, 비장은 위, 폐는 대장, 신장은 방광과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3초라는 게 보이는데요. 3초는 해부학상의 기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3초는 무엇일까요? 3초는 어느 해당되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3등분으로 나눈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초는 상중하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초, 중초, 하초를 합쳐서 우리가 3초라고 이야기하고요. 상초는 우리 횡격막까지의 부위, 그 다음에 중초는 횡격막에서 배꼽, 하초는 배꼽 아래쪽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초는 호흡이라든지 심장의 기능, 그 다음에 중초에서는 소화기계, 하초는 배설을 중요시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4번. 한의학의 이론적 근간을 이루는 오행학설은 한방의 생리, 병리, 진단 및 치료에 응용된다. 그중 환자의 정신상태인 오지에 따라 장기가 영향을 받는데 분노하는 노는 인체의 어떤 장기를 상하게 하는가? 정답은 간이고요. 아래쪽 해설을 보면 분노할 때는 간이 상하고 두려워할 때는 신장, 기쁠 때에는 심장, 생각이 많아질 때는 비장, 슬플 땐 폐가 상한다고 하네요. 보시면 이 문제가 은근히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거를 잘 이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간은 우리가 화나면 막 빨개지잖아요. 네, 얼굴이. 그러니까 간도 빨가니까 화날 때는 간이 상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서우면 막 이렇게 사람이 콩알만해진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콩팥, 신장.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의 이러한 스토리를 지어서 이런 느낌들을 함께 외워주면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기쁘면 두근두근거리니까 심장이 상한다. 요렇게. 자, 5번 보겠습니다. 한의학의 이론적 근간을 이루는 오행학설은 한방의 생리, 병리, 진단, 치료에 응용이 되는데 오미는 5가지 맛을 나타내고 이 5가지 맛이 일체의 장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각 장기의 질병에 따라 주의해야 되는 맛으로 올바른 것은. 그래서 일단 정답은 5번인데요. 일단 1번 지문부터 보면 간은 단맛을 금한다 되는데 단맛이 아니라 매운맛. 그 다음에 신장은 단맛. 그리고 심장은 짠맛. 비장은 신맛. 그리고 폐가 쓴맛을 금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도 은근히 또 잘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자기만의 스토리를 지어서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쓴 걸 먹으면 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폐. 네, 그런 거죠. 자, 민망하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한방에 기본 업무가 있습니다. 1번, 침이 들어갔을 때 힘이 들어가거나 체위를 움직였을 때 침이 구부러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침의 부작용은 돼 있는데 정답은 1번, 만침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침 같은 경우에는 침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구부러진 방향에 따라 가볍게 빼거나 체위에 의한 거라면 체위를 변경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침은 침으로 인해 안마 효과를 얻는 걸 뜻하고요. 3번은 우리가 침을 놓았는데 근육이 너무 긴장을 해서 침이 더 들어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근육이 이완될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빼면 좋고, 혈종은 가끔 우리 침 맞으면 멍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뜻하는데 요거는 집에 가서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면 완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훈침은 이제 처음 진료를 본 초진 환자한테 잘 걸리는데요. 침이나 뜸을 너무 두려워하는 바람에 이제 시술을 하였을 때 어지러워하고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는 증상을 뜻합니다. 2번, 수기요법은 양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이용하여 환자의 질병 부위나 체질을 파악하여 치료하는 방법이다. 수기요법의 올바른 작용은? 이 수기요법을 요즘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추나요법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저도 한번 받아봤는데요. 이제 어깨 쪽이 이제 아파서 갔는데 이제 목 주위의 관절을 이렇게 뚜둑뚜둑 하면서 이렇게 교정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기요법의 치료는 경락을 소통시키고 관절을 원활하게 하고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관절 운동의 범위 개선을 고를 수 있습니다. 3번, 한약을 처음 복용 시 나타나는 거부 반응으로 일시적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원치 않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돼 있는데 이것은 4번, 명헌을 고를 수 있고, 이제 어떤 분들이 현우는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명헌은 이제 부작용으로 조금 더 가깝게 볼 수 있고, 현우는 이제 일시적인 현기증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단 증상은 어떠한 약을 복용했을 때 중단하게 돼서 나타나는 증상들, 기량은 반대되는 증상, 듣기는 그 침을 놓았을 때 환자가 통증이라든지 감전되는 듯한 증상을 호소하는 걸 뜻합니다. 4번, 침요법은 각종 침구를 사용하여 인체의 일정 부위를 자극해 생체의 기능을 조절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이러한 침요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4번 출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출혈이 일어나는데 거기 위에다 막 꽂으면 너무 아프겠죠? 그래서 또는 급성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금기시합니다. 5번, 주로 초진 환자나 허약한 체질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훈침 시 필요한 간호 내용은? 아까 우리가 훈침을 뭐라고 했냐면 처음 이제 침을 맞거나 뜸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바람에 어지러움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증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나타낼 때는 인중과 중출혈을 찾아 침을 놓을 수 있는데요. 중출혈은 이제 가운데 손가락쯤을 뜻하고 이제 따뜻한 물을 먹이면서 안정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6번, 우리의 삶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하여 자연과 호흡하고 심신의 안정과 조화를 유지하여 몸과 마음의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않도록 양생의 기술을 지켜야 한다 돼 있는데, 양생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돼 있는데 가부터 라까지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한 양생은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몸 관리를 잘하는 걸 뜻하고요. 자연의 기후 조건에 잘 순응하고 심신의 안정과 조화를 유지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7번, 부항요법의 적용 대상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은? 일단 정답은 2번, 출혈성 증상이 심한 사람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저도 부항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 플라스틱 집에서 할 수 있는 부항 용품이 있거든요. 그거를 가끔씩 이렇게 배에 막 붙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항요법은 모세혈관을 팽창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어혈을 제거하기도 하지만 이제 혈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출혈성 증상이 있거나 정맥류가 있는 사람들은 부항요법을 하면 안 됩니다. 출혈이 심한 사람은 출혈이 더 야기되고 정맥류가 있는 사람은 혈관에 더욱더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8번 부항요법 시 주의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3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시술 후에 피로감이 있을 경우 2, 3일 동안 휴지기를 가셔야 되는데 다시 할게요. 8번 부항요법 시술 시의 주의사항으로는 3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시술 후 피로감이 심할 경우 2, 3일의 휴식기를 가져야 되고 1번에 보시면 압력을 줄여가는 것이 아니라 압력을 차츰 올려야 되고 부항 시간은 1시간 정도가 아닌 5에서 15분 그리고 육식과 산성의 식품은 피로하게 만들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으며 부항은 혈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출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금기한다고 하였습니다.